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스피드 수능 완성 생명과학 2 그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강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테마 3번하고 테마 4번을 할 겁니다.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테마 3번 뭐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죠. 그리고 테마 4 네 번째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능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역시 여섯 문제죠. 합쳐서 그냥 6문제죠. 합쳐서 6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심층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개념들까지 여러분들 한번 아울러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 이제 16페이지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확산이냐, 삼투냐, 에너지 소모가 필요 없는 물질의 이동이죠. 그다음에 능동수송과 세포 외 배출, 세포 내 섭취. 이건 ATP 소모가 있는 물질의 이동이죠. 이런 것들 구분하시면서 개념을 다 정리하셨을 거고 여기 나온 문제들도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생각을 해볼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교재 19페이지에 8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8번. 자, 19페이지에 8번을 보시면 야, 이게 뭐야 이게? This is cell. 아시겠어요? 이건 뭐야? 블랙보드. 예. 자, 여러분들 이게 세포인데 세포가 지금 엎 먹고 있어. 먹고 있는 거야. 자, 이왕이면 좀 더 리얼하게 눈을 그려주고 코를 그려주고. 잠깐만, 그 입이 여기야? 어쨌든 먹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쵸? 먹었으니까 싼다. 먹고 싼다.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섭취했으니까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포 내 섭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포 안으로 섭취한다. 엔도시토시스. 자, 여러분들 이거 내포라고도 합니다. 내포. ATP가 소모돼요. ATP가 소모되고요. 나과정은 세포 외 배출이야. 세포 외 배출. 외포라고도 하고요. in English로 exocytosis. 오케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둘 다 특징이 뭐냐면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ATP가 소모되고요. 그 다음에 막이라는 게 관여합니다.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그 막이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세포막의 변형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8번에서 밑줄을 좀 쳐주세요. 세포막에서의 물질 이동 방식이에요. 지금 이 두 개는 세포막에서의 물질의 이동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핵막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막 또는 뭐 엽록체 막 이거 아니에요. 세포막에서의 물질의 이동 방식이에요. 밑줄 쫙 쳐주세요. 세포막에서의 물질의 이동 방식이고 기억 보기를 보시면 가가 일어날 때 ATP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맞는 거고 액체 상태의 물질은 가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포가 음식을 섭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세포가 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세포 작용이 있고요. 식세포 작용이 있어요. 세포, 식세포. 자, 이거는 액체 상태. 이건 고형물질.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식세포는 고형물질은 뭐냐면 식균 작용. 세균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분해하는 거. 그죠? 식세포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음세포 작용은 액체 성분을 액체와 같이 함께 액체에 녹아 있는 것들을 같이 빨아들이는 거죠. 액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용매의 용질들이 이제 녹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방식. 이 가방식으로 고형물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질도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음세포 작용. 명심하세요. 이거 두 가지. 아시겠죠? 둘 다 내포 작용입니다. 즉 세포 내 섭취가 되는 거예요. 세포 내 섭취. 둘 다 ATP가 소모됩니다. 아시겠죠? 액체 고형물질.
액체 고형물질. 우리가 음식을 먹자 얘들아 이러는 거지. 음을 먹자, 식을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식음을 전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디귿 백혈구에서 식포가 형성될 때 나가 일어난다. 식포 땡구라미 여기에 속해요. 음식을 포장했다. 줄여서 식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을 포장했다. 식포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혈구에 대식세포가 세균을 포장해서 딱 들어왔어요. 이거 식포 됐죠? 네, 그래서 내포작용, 즉 세포 내 섭취일 때 식포가 형성됩니다. 그럼 다시 식포가 형성될 때 뭐가 소비된다고요? ATP가 소비된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을 물어볼 때는요, 보통은 ATP 소모 여부를 물어보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늘 물어봐, 거의.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동 방식은 ATP가 소모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8번을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0번을 좀 봐주세요.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20페이지. 예. 우리들의 교재 20페이지에 10번입니다. 10번. 예, 감자바스. 예, 감자바스. 자, 감자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감자를 반으로 자른 후 각각 같은 크기의 홈을 파고요. 같은 크기의 홈을 파고 가에는 설탕 용액 X를, 나에는 설탕 용액 Y를 같은 높이로 넣는다. 물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다해서 역시 같은 크기의 홈을 파고 여긴 아예 그냥 설탕을 부어버렸어요. 그냥 들이부었어요. 그냥 설탕을. 설탕을 부어버렸어. 됐죠? 또 있어. 라는. 랄라라랄랄라는 뭘까? 랄은 아예 감자를 삶아버렸어. 삶은 감자.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삶은 감자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Life is potato.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자, 이건 뭐야? 라야, 라. 자, 이렇게 삶은 감자. 똑같은 이렇게 해놓고요. 다 똑같이 했는데 삶은 감자예요. 알겠죠? 여기?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번 4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용액의 높이를 관찰했더니 가에서는 처음 용액의 높이가 높고 처음 용액의 높이가 낮아졌다. 이것도 별로 재미없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 물을 부었어. 물통에다 넣어놨어. 똑같은 물. 좋아. 자. 똑같은 양의 물. 똑같은 양의 물. 똑같은 양의 물. 똑같은 양의 물. 됐죠? 똑같은 양의 물. 이렇게 넣었어. 됐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좋아. 자, 그러면은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물인데 그냥 물, 증류수라고 해볼게요. 증류수. 그럼 여기 저농도. 이 세포 입장에서, 이 감자 세포 입장에서 이게 저장액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고장액이니까 저장액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와. 됐죠? 그럼 수면은 낮아지겠지, 당연히. 여기 수면은 낮아져요. 수면은 낮아지게 돼. 자, 그런데 문제는 가에서는 처음 용액의 높이와 같고 여기가 용액의 높이가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 문제에서는요, 이 물에다 담그기 전에는 어땠냐면 얘하고 얘는 등장액이에요. 같은 농도란 뜻이에요. 자, 이 물에 담그기 전이에요. 이 물에 담그기 전에는 여기가 같은 농도였다는 얘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물 안 담그기 전. 나에서는 처음보다 높아졌고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건? 여기가 고농도란 뜻이에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했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근데 이제 물을 담궜어. 제가 이제 문제를 조금 변형시켰다는 얘기예요. 물을 담그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증류수가 일로 들어옵니다. 증류수가 여기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묽어지게 돼요. 감자세포가 좀 묽어지게 돼요.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농도가 이렇게 같았는데 여기가 저농도가 되면서 여기가 고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물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저농도가 되면서 고농도가 되니까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높아지겠죠. 바트 그러나 이쪽은요. 이쪽은 애초에 물을 담그기 전부터 농도가 여기 고농도였어. 여기보다 더 고농도였어. X보다 Y가 더 고농도였다는 얘기니까 자, 저농도인 증류수에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합니다. 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X와 Y와 Z라고 했을 때 가장 농도가 높은 거야. 가장 농도가 높아. 무슨 뜻이야? 그쵸? 여기에 설탕이 있어. 이 설탕하고 접한 이 세포들은 물을 쪽쪽 뺏기겠죠. 물을 쪽쪽 뺏기니까 그죠? 여기 서서히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물이 고이는데 물의 농도가 가장 높아. 설탕물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농도에서 물이 들어오고 나서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상당히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 이제 용액이 얼마큼 있었냐, 이만큼 있었냐. 근데 이만큼 얘네도 용액보다 더 많아진다. 그건 좀 뭐 때에 따라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높이의 용액이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갔고 여기서도 더 많이 올라갔고 여긴 올라간 걸 따질게요. 차라리 증가한 액체를 따지면 여기가 제일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예.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물을 가장 많이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물을 가장 많이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이동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조에서 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건 다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다가 가장 수면의 높이가 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가장 많은 물이 감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은 여기서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 그 다음은 가장 수면 높이 변화가 적은 건 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고 얘는 또 뭐냐? 얘는 퀘스천 마크 썼는데 이거예요. 얘는 삶은 감자 같은 경우는요. 세포막이 좀 원형질이었는데 이제 망가지죠. 망가져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물론 인질질 이중층 같은 경우는 있다고 치더라도요. 글로 이제 물 통과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단백질 통해서 이제 물이 좀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삼투일 때 막단백질 통해서 막 물도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남에 따라서 물의 이동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투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면의 높이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삶은 감자니까. 라이프 이즈 포테이토. 오케이? 알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자 문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좀 해결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좀 더 변형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번. 자, 이제 11번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명하지, 그지? 저만큼 유명해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많이 다루어졌던 그런 그래프. 일단은요, 제가 요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여기서 우리들의 수험생들에게 또 개념을 또 살짝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네요. 좋습니다. X축은 뭐 세포의 부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는 뭐 고장액에 있던 식물 세포를 끄집어내서 저장액에 넣었을 때 이제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때 뭐 시간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X축이 무언지부터 파악을 해주세요. X축과 Y축. 땡그라미 쳐주시길 바라면 되고요.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식물세포의 부피라고 할게요. 됐죠? 식물세포의 부피. 식물세포 부피야. 지금 여기다 그릴 게 뭐죠? 세 가지죠. 뭐예요? 여기다 그릴 내용이. 여러분들도 개념 알고 있잖아요. 삼투압 그래프. 식물세포의 부피에 따른 삼투압 그래프. 그 다음 팽압, 그렇죠? 팽압. 그 다음 흡수력 이런 거죠. 자, 그거는 당연히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동물세포야, 식물세포야? 그렇죠? 식물세포에서 나타나는 거다. 알겠죠? 팽압이라는 건 세포벽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미는 힘 아니야. 아시겠죠?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뭐 세포가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세포막이 결국은 균열이 가서 뻥 터져버리더라 이런 얘기야. 용혈 현상이 일어나요. 세포막이 찢어져서 용혈 현상이 일어나는 건 동물 세포고, 팽압이라든가 이런 흡수력 이런 힘이 팽압 같은 게 작용하는 건 식물 세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식물 세포의 부피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값이 있어요. 감소하는 값 뭐죠? 그렇죠. 바로 삼투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삼투압. 자, 그 다음에 삼투압이 계속 낮아질 수는 없어요. 이 삼투압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는 없어. 이렇게 되면은 삼투압이 제로. 이건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왜? 삼투압은 P는 CRT, P는 CRT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삼투압이 꼴 몰농도 곱하기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예요. 따라서 몰농도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농도가 있잖아. 그죠? 식물 세포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증류수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쯤에서 증가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팽압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팽압 그래프. 자, 팽압이니까 여기가 뭐냐? 여기는 이제 한계 원형질 분리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말 그대로 이때가 이 세포의 원래 부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4 정도로 부피가 증가했다. 한 40% 증가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죠? 하나 더. 그쵸? 흡수력 그래프 있죠. 흡수력이 삼투압과 같다게 이렇게 되죠. 오늘 그래프 좀 되는데? 돼요. 흡수력, 수분 흡수력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도 여러분들 배웠었죠. 자, 요것이 곧 요것이다. 똑같죠? 지금 그림상으로 좀 달라도 이해하세요. 자, 삼투압에서 흡수력 뺀 게 뭐라고? 팽압. 자, 여러분들 일단은 바로 이겁니다. 수분 흡수력은 일단 흡수력이 노란색 이거 있죠?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압 뺀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팽압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팽압을 이쪽으로 넘기면 삼투압에서 흡수력 뺀 거죠. 팽압은 삼투압 빼기 흡수력이야. 삼투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에서 흡수력은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에서 요만큼 뺀 요만큼이 바로 팽압이 되는 거죠. 팽압. 그래서 요 시기, 요 세포 부피일 때 팽압이에요. 팽압. 됐죠? 그래서 이 팽압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다. 알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은 어때요? 요 시점은 그쵸? 요게 뭐가 돼? 그쵸? 팽압이고 요게 뭐가 돼? 팽압이죠. 팽압. 그쵸? 이 팽압이 2배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흡수력이 얼마가 되죠? 흡수력이 얼마가 되냐면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요. 그죠? 삼투압과 팽압이 같으니까 흡수력은 제로가 되죠. 그죠? 흡수력은 제로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최대 팽윤 상태가 되는 거야. 최대 팽윤 상태. 아시겠어요?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지점이 최대 팽윤 상태로서 흡수력은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팽압이 또 제로인 점이 있어. 팽압이 제로인 점. 여기죠. 여기 이하예요, 사실은. 원형질 분리 일어나는 경우는 팽압이 다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요때가 팽압이 제로인 점. 됐어요?
그다음에 삼투압은 제로인 경우 없다고 그랬어요. 삼투압은 제로인 경우 없다고 그랬어. 여기 한계 원형질 분리, 그다음에 원형질 분리. 점. 일로 가면은 원형질 복귀, 일로 가면 원형질 분리. 원형질 복귀, 원형질 분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그림을 하나 또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요런 그림을 제시해 볼까요? 자, 요런 그림을 제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인지 아마 감 잡으셨을 거예요. 아까 감 잡았죠? 감 잡았죠? 예. 우리 감자 실험,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식물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 식물 세포. 이거 공변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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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변세포. 그 다음에 여기는 기공이야. 여긴 기공. 알죠? 기공이 개, 폐. 알겠죠? 개, 폐야. 열리고 닫히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진하게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렇죠. 이쪽은 세포벽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요. 기공 쪽에 있는 이 공변세포의 세포벽은 두꺼워. 여기는 두꺼워. 반면에 기공이 아닌 쪽, 반대쪽에 있는 세포벽은 얇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세포 내로, 이 공변세포 내로 뭐가 유입이 돼야 돼? 그쵸? 당연히 뭐가 유입이 돼? 물이 유입되는 거죠, 물. 삼투현상에서 물이 유입되는 거야. 물이 유입되다가 보니까 여기 핵이 있고 핵의 부피는 큰 변함이 없고 이제 액포는 커지겠죠, 그죠? 세포 내 삼투압과 수분량을 조절해야 되니까 액포는 커지고요. 핵은 뭐 그대로고요. 이제 세포 질 양은 이제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어때? 팽합은 더 크다. 최대로 기공이 열렸다 치면은 기공이 최대로 열렸다. 즉, 이 공변세포가 팽윤 상태, 최대 팽윤 상태다라는 얘기고, 이 공변세포에 요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요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너무나 가물어 가지고 물이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 식물들이 축축 처져 가고 있어. 축축 처져 가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세상에 요 안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상태냐? 그쵸?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간 거. 한마디로 수분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야. 물론 이제 고장액에 넣었을 때도 물이 빠져나와서 저장에서 고장액으로 이제 물이 빠져나와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 현상에서는 그쵸? 상당히 막 가뭄이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세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축축 처지잖아요. 시들잖아요. 알죠, 여러분들? 꽃을 꺾어 놓으면은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수분이 공급이 안 돼서 말라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축축 처진단 말이야. 나뭇잎도 그렇고 밭뜨거나 거기다 물을 뿌리고 물을 주게 되면 물을 쪽쪽 빨아들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돼요. 원형질 복귀가 일어나게 되죠. 원형질 복귀. 그래서 다시 탄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위가 뭐예요? 그렇죠?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의 부피라고 쳐볼게요. 세포막과 세포벽 부피 요걸 여기다 한번 요 시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요.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의 그 공간 요 부피를 주황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식물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줄어들겠죠.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세포막 안쪽으로 삼투현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주의할 거는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은 삼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은 셀룰로스가 주성분이잖아요. 전투가성을 나타내는 후형질입니다. 세포벽은 요 안쪽에 있는 요 세포막에 의해서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막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원형질 복귀가 일어나게 돼서 그 부피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딱 채워지면 부피가 제로가 되는 점. 부피가 제로가 되는 점 이쪽이야. 이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런 걸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 요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냐면 예를 들면 세포질 양분의 핵의 부피 뭐 이런 거 있죠. 세포질 양분의 핵의 부피. 그럼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세포질 양의 분의 양. 자, 세포질의 양.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예요. 세포 부피분의 핵의 부피. 그럼 핵은 그대로고 세포질 양은 점점 커지니까 이 값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수록 줄어들게 되면 세포 부피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는 이걸 반대로 핵의 부피분의 세포의 크기, 세포 부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점점 커지니까 그쵸, 여기서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죠? 최대 팽이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해지겠죠. 최대 팽이 될 때까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중요한 그래프예요. 제가 지금 수년 전부터 워낙 중요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고 뜯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즉 더 쉽게 얘기해서 이 그래프에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야. 다양한 형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하나 됐습니까? 예. 둘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셋 됐습니까? 예. 이걸 완전히 인수분해 해버린 거네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 삼투압, 흡수력, 팽압 이 중에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 개니까 이 세 개가 다니까 이 세 개가 다인데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또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자료의 그래프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짠, 이렇게 맞죠? 이거 삼투압, 흡수력, 팽압 맞죠?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는 그쵸?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어디서 자르느냐? 여기서 잘라냈느냐 또는 여기서 잘라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게 기본 개념을 활용한 형식의 변화라고 해서 바로 수능은 이런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실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페이지에 11번을 한번 여러분들 여기다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 딱 보면 A는 삼투압, B는 흡수력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V1일 때 세포막이 세포벽에 가는 압력 최대 막이 벽한테 밀어 이렇게 되는 경우 팽압 나 팽창하고 싶어 좁아라 좁아라 팽압 최대가 될 때 여기지 여기 여기야 됐죠? 팽압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디귿 삼투압분의 팽압은 V2일 때보다 V3일 때가 자 여러분들 삼투압은 자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V2일 때보다 V3일 때 자 얘일 때 삼투압은 줄어들고 팽압은 증가했어. 그럼 이 값은 증가하는 겁니다. 더 커진 거예요. V3일 때가 더 커진 거야.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우리들의 교재로 22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22페이지 테마 4번입니다.
우리 테마 3번은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분석을 저처럼 또 해주세요. 이제는 효소입니다. 효소. 엔자임. 예, 효소 파트에서 예, 효소도 이 부분도 뭐 어려운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한번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들의 교재 26페이지에 심화유제 10번을 먼저 봐주세요. 10번. 자, 이걸로 이제 일단 효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효소에 대한 얘기. A는 뭘까요? 효소죠.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해요? 예, 화학 반응에 있어서의 그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그림을 딱 보시면 이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져요. 화살표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요 녀석이 반응 물질이 돼요. 자, 얘가 반응 물질이 되고 동시에 효소의 입장에서는 기질이 되는 거야. 됐죠? 반응물이면서 기질이다. 얘는 당연히 효소죠, 효소. A는 효소. 그 다음에 B는 반응물과, 즉 기질과 효소가 합체 도킹! 한 효소, 기질, 복합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 그 다음에 C는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생성물.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반응물을 A라고 해보고 생성물을 B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 형태가 나오느냐? 어떤 그래프 형태가 나오느냐면 얘가 고분자가 되고요. 얘는 저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가 에너지 좀 더 많고 저분자가 에너지 적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됐죠? A하고 B는 여기 있는데요. A하고 B는 알았어. A 다시, B 다시라고 할게요. 예, 좋아요. 중복되지 않게. 예, 엊그저께가 중복이었어요. 예, 중복되지 않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에너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에너지 언덕이 있지 않아요? 이만큼이 이게 뭐냐? 이만큼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다시요. A 대시가 B 대시 될 때요. 이것은 그쵸? 어때요? 고분자가 저분자 되면서 그 차이값만큼 어떻게 되죠? 차이값만큼 그쵸? 방출하는 발열 과정이에요. 자, 이 자료를 보고 발열 반응에 관여한다. 이 효소는 이 발열 반응에 관여한다. 이거 맞는 거죠. 예. 이만큼의 반응열 Q값을 방출할 때 그 과정에서 요 값을 낮춰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값에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효소는 조심하세요. 효소는 이 값을 낮춰주는 거 아니에요. 요 값을 낮춰주는 거 아니에요. 요 값을 낮춰주는 거예요. 요 값. 알겠죠? 여기 활성화 에너지니까 이것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효소가 있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당 델타 T분의 그죠? 델타 T분의 줄어드는 반응물의 감소량 됐죠? 반응물의 감소량 또는 시간당 증가한 생성물의 양 생성물의 생성량 됐죠? 이건 감소한 양, 이거는 증가한 양 됐죠? 델타 T분의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반응 속도가 되는 거예요. 델타는 생략했어요. 네, 반응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델타 T에서 반응물이 빨리빨리 없어지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 델타 T 동안에 생성물이 빨리빨리 생성된다면 반응 속도가 커지는 거죠. 그 반응 속도를 크게 하는 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가능하다 이 얘기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가능하다 이 얘기야. 즉, 이 녀석이 될 때 자연 상태에서도 아이고 힘들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느리단 얘기예요.
상당히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야. 빠뜨그러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우와 시단다 하고 반응을 하게 되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반응 속도에 영향 주는 거예요. 효소는요. 그러면서 효소 자체는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효소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정촉매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야. 반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if 가정법입니다. if 가정법. 만약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화살표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거는 동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동화작용. 그래서 동화작용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또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B 프라임, 여기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동화작용이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제시하고 요 화살표 안 주는 거야. 방향을 안 주는 거야. 이런 방향 안 주는 거지. 이런 방향 안 주고 제시할 수도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요것만 제시하고 둘 중에 하나 요건지 흡열이든 발열이든 주고 제시할 수 있고요. 역시 이때는요. 흡열일 때야. 이번엔 흡열이 되면은 이번에는 어디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죠? 자, 이번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그죠? 그리고 Q 값은 반응률은 이만큼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요 값은 불변이야. 요 값은 효소가 있든 없든 불변이야. 요 값은. 빠뜨그러나 이 값은 그러니까 여기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당연히 효소의 영향을 받는 부위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활성 에너지가 효소가 있게 되면 활성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의 기능까지 여러분들 파악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효소는 전 효소가 주효소 플러스 보조인자, 조효소 같은 거 있죠? 조효소 또는 뭐 보결족, 금속 이온 같은 것들 합쳐서 이제 보조인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조효소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주효소와 조효소로 돼 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건 보이지 않네요. 됐죠? 이건 보이지 않고 주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 그림에서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분해됐죠? 물이 들어갔죠? 가수분해. 아시겠습니까? 가수분해 과정. 가수분해 효소는 주로 이제 소화효소가 이제 가수분해 효소에 속하는데 그 소화효소 같은 가수분해 효소는 주로 주효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주효소는 단백질 성분이고요. 이 보조인자, 조효소를 포함하는 보조인자는 비단백질 성분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단백질 성분은 온도와 pH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기질 특이성 주효소가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징들까지 이 자료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자,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없다가 증가하는 거야. 없다가 생기는 거야. 없다가 생기는 놈 찾아봐라. 누구예요? 없다가 생기는 녀석이 누구야? 그쵸? C죠, C. C가 되는 거야. 생성물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됐죠? 생성물이 되고요. 자,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입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 C고요. 기억은 C고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더 이상 농도 변화 없죠. 그럼 T3 이후에 T3가 여기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제로라고 칠게요. 이 그래프에서. 그럼 T3 이후에 T4 오케이 T4 여기 T4 같은 경우는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해야 하네요. 안 하지. 농도 변화가 그대로 농도가 생성물이 생긴 그 숫자 그대로인데 그 농도 그대로인데 다 됐다는 얘기야.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야. 이미 T3 이후에는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계속 한번 찾아보면서 그려볼게요. 좋아요. 니은도 없다가 생겼어요. 니은도 없다가 생겼으니까 누가 되는 거야? 바로 효소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죠. 니은은 B, 효소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고요. 디귿은 있다가 줄어들었어. 있다가 줄어들었는데 다시 원위치했어. 있다가 줄어들었어. 있다가 그렇죠? 얘가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효소가 있다가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면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증가하니까 이 녀석 자체적으로 효소만 있는 녀석은 감소하다가 다시 효소기질 복합체가 줄어드니까 이 녀석이 줄어드니까 원래 개수대로 점점점 효소가 증가하는. 그쵸? 이건 효소야. 디귿은 A입니다. 효소. 그러니까 효소도 쭉 놀고 있어 지금. 효소 일 안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빠진 거는 뭐의 농도냐면 바로 A 반응물 있죠? 반응물. 그죠? 다 있는데 효소도 있고 효소기질 복합체도 있고 생성물도 있는데 반응물이 없어. 반응물은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쭉 줄어들다가 여기서 쫙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건 생성물, 요건 반응물. 됐죠? 그리고요. 시간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울기,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울기. 됐죠?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응 속도가 처음엔 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로가 되는 거야. 제로.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프까지 제가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C, 생성물, 니은은 B, 효소기질 복합체, 디귿은 A, 효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번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요.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가 제로다.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 여기 보세요. 요거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잖아요.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가 제로가 되면은 반응이 끝난 거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효소기질 복합체가 복합체 양이 반응 속도와 거의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반응 속도가 이제 쭉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은 그렇죠. 반응 속도와 특히 이제 초기 반응 속도 있죠. 초기 반응 속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제로가 되면 반응이 멈췄다. 반응 속도가 제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넘어가서요. 27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11번인데요. 가산화수소수가 분해되는 거죠. 분해되는 거니까 이제 발열 반응으로 나가지고 효소 없을 때 활성화해지고요. 효소 있을 때 활성화해져요. 그래서 카탈레이즈가 있어요. 카탈레이즈. 이 카탈레이즈가 여러분들 혈액에 피 속에 있습니다. 피 속에 있어요. 어디서 생성된 거예요? 그렇죠. 간에서 생성된 게 이제 혈액에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처난 곳에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저기처럼 보글보글 거품이 많이 나죠. 이거 생성되면서 이제 살균 소독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H2O. 자, 이것은 바로 그 상처의 피 속에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활성화를 낮춰주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처난 곳에 발라야 돼요. 과산화수소는 맨살에다 이렇게 바르면 안 나요. 산소 많이. 알겠죠?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안 나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좀 전에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거 시간에 따른 그쵸 생성물질의 생성물의 기체 부피.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반응 속도고 여기서는 이미 반응이 멈춰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반응이 이미 멈춰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효소는 이제 일거리가 없어요. 기질이 없으니까 이제 놀고 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같은 경우는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 경우 효소가 작용하지 않아요? 어쨌건 간에 산소는 생긴다. 그죠, 여러분들? 효소가 이렇게라도 산소가 생기는 거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산소가 생기는데 대단히 느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씩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라도 결국은 같은 양이 과산화수소가 있다면 결국 같은 양의 산소가 발생되는 거죠. 부피가 같은 부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12번을 이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12번이요. 자, 12번에서는요, 저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7페이지 12번 봐주세요. 그래서 저해제 두 종류가 딱 나와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녀석은 기질이 결합해야 될 부분에 결합해가지고 얘랑 경쟁을 하는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저해제가 없는 경우가 1이면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는 이렇게 돼서 기질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나 저해제 니은과 같은 경우는 여기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게 아니야. 비활성 부위에 결합해서 A 합체동기 해가지고 딱 결합해서 여기 모양을 입체 구조를 바꿔버려요.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를 바뀌어서 결국 기질이 이 효소랑 반응을 못하게 만들어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질과 효소의 반응을 방해합니다. 저해합니다. 이니비터. 오케이? 하지만 방법은 다르죠. 경쟁하느냐, 경쟁하지 않느냐.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것도 다릅니다.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아시죠? 요거 수특에서 제가 다뤄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찾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니은이 되는 거야. X는 니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기질 농도가 충분히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V2가 된다. 자, 기질 농도가 충분히 증가하더라도요. 기질 농도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미 비경쟁적 저해제에 의해서 얘가 반응을 못 한단 말이야. 이 녀석들은. 그러니까 반응하는 놈들은 요 정도 되는 녀석들이에요. 지금 반응은 요 정도 하고 나머지 녀석들은 반응을 못 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질을 많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더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증가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요거. 경쟁적 저해제일 때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12번도 저해제 종류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효소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몇 문제를 통해서 제가 짚어봤고, 제가 요거 꼭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특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출문제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이제 물질대사 세포업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